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나 싶더니 전북 지역에 다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모레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도 예상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낡은 하수관 때문에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체가 더디어 불안감이 큽니다. 오늘 섹션 뉴스에서는 위험천만한 땅 꺼짐 현상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새만금 수질 악화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수 유통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해수 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북은 오늘 낮 한때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예고되는데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선우 기자, 지금은 비가 잠시 멈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낮 동안에 쏟아졌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전주 지역은 오히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오늘 중국 내륙에서 소멸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수증기 탓에 밤사이 전북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전북은 오후 1시쯤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었는데요. 낮 동안 내린 누적 강수량은 정읍이 56, 김제 51.5, 부안 41.8, 임실 37.4, 익산 36.3mm 등입니다.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건데요. 밤사이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전북은 장수와 임실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또 서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효자동에서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기상지청 연결해서 모레까지의 비 예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규 예보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레까지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국지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고 또 밤과 새벽 사이에 호우가 집중되는 조금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는 비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북동진하는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발생되는 불안정에 의해 내리는 비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내일과 마찬가지로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밤과 새벽 사이에 호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통 낮 동안에는 일사로 인해서 데워진 공기덩이에 막혀서 수증기 유입이 일부 차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수증기의 유입을 가로막던 지상의 뜨거운 공기덩이가 사라지면서 수증기의 유입이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부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양이지만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여서 산사태 등 우려가 큽니다.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 하천과 저수지 범람, 산사태, 축대 붕괴, 농경 진화 저지대, 지하차도 침수 등 비 피해가 우려되니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출이나 위험 지역 출입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비가 소멸한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을 받은 건지요? 네,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현재 서해상으로 진출한 상황이고 이 온대 저기압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상을 지나 북한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전북 지역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만큼의 많은 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지난주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라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또 비가 그친 뒤에 더위, 또 태풍 전망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내일 북한 지역을 지나는 저기압이 지나간 후 또다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날씨가 급변하는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태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현재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저압부가 관측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가을철까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형규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큰 비가 내린 뒤에 전북 전주의 한 도로 일부가 꺼지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낡은 하수관이 땅 꺼짐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교체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이면도로 한복판이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듯 뒤로 물러섭니다. 폭 1.5m, 깊이 2m 뚫린 구멍을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깊이가 너무 깊었고 만약에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갔으면 아마 지금 죽었을 정도로. 도로 아래 낡은 하수관이 부서지면서 주변의 흙이 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도로 일부가 내려앉은 겁니다. 이런 땅 꺼짐 현상은 지난 2년 동안 전북에서 11건, 전국적으로 5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정밀조사 결과 결함이 드러난 낡은 하수관 160여 킬로미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수관 1km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 원.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속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체가 이뤄지는 사이에도 낡은 하수관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낡은 하수관은 지난 2013년 2200km에서 5년 만에 4900km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반 이상이 낡은 하수관입니다. 환경부에서 스발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예산 반영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땅 꺼짐 현상. 하수관 교체 속도가 노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주말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도로에서는 땅 꺼짐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김지훈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셨겠지만 리포터에 나온 CCTV 영상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이렇게 차량 통행이 잦을 때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네, 이 흔히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이 땅 꺼짐 현상이 장마 기간에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평화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이 도로 곳곳에 일부분이 파이는 이 작은 싱크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네. 또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는 이 푹 꺼진路面을 지나가다가 이 자동차의 타이어 휠이 손상이 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방향을 틀다가 옆에 있는 다른 차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홀이 더욱 위험한 것이 이렇게路面이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路面의 상태가 운전자의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에 웅덩이처럼 물이 고인 곳이 있다면 거기에는 싱크홀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미리 이제 눈으로 보고 피해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싱크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운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쏟아지는 빗물로 인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반드시 이 차의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운전을 해주셔야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과 서로 시야를 공유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물이 고인 장소를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은 옆 차로에 달리는 차나 뭐 뒷차 아니면은 반대편에서 달려온 차에 유리창에 빗물을 튀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유리창에 빗물이 튀게 되면 앞부분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우가 올 때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 수막 현상을 예방함과 동시에 다른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꼭 네. 기억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속 운행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얼마 전에 부산 지역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많이 차올라서 운전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아래차로로 운행할 때 특히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뉴스들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나 아래차로, 언더패스라고 부르죠. 같은 곳에 이 저지대가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천변이 범람을 하면서 차가 떠내려가거나 사람이 떠내려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침수가 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의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그곳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까지 미리 사전에 숙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물이 차올라서 차량에 갇히거나 또 터널에서 긴급하게 대피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네, 일단 차가 침수가 됐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안전띠고요. 둘째는 사람이고요. 셋째는 유리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가 침수가 되면 운전자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띠를 제때 풀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살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으로 이 차에서 탈출할 때 본인만 먼저 빠져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에서 탈출할 때에는 먼저 침착하게 안전띠부터 풀러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에 노약자 등 주변 사람들도 함께 챙겨서 탈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차에 물이 들이쳐서 이 차체 일부분이 물에 잠긴 경우에는 이 외부의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엔진부까지 물이 들어차면 창문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차 안에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비성용 망치 같은 도구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혹시라도 이 유리창이 잘 깨지지 않는다, 혹은 이런 장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차의 앞유리창보다는 이 옆문, 이 옆 유리창의 가장자리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서 깨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옆문이라고 하면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같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보행자들도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들 유의사항 강조해 주시죠. 네, 이 집중호우 기간에 보행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일에 비가 오는 자정 시간대에 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한 유명 연예인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로는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가리고 도로를 갑자기 건너는 이런 무단횡단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로는 앞을 잘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 얼굴이나 상반신까지 우산으로 가린 상태에서 길을 건너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번 사고처럼 야간에
비가 올 때 어두운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에는 이것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밝은 옷을 입는 것이 비가 오는 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만금 해수 유통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해수 유통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그동안 4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도 목표 수질인 3, 4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내부 개발이 본격화한 5년 전부터는 일부 지점의 수질이 6등급으로까지 나빠졌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수질 개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개발이 완료되면 더 못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오는 9월 마무리될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용역과 연계, 연말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담소화 여부, 배수관문 운영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수질을 예측할 계획인데 사실상 해수유통 여부와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수유통이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제하고 후속 대책을 지금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에 대한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부 개발 지연과 개발 계획 변경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 등 3조 원을 확보해 추가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그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후속 대책 사업을 해서 36건을 현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환경부에 또 국조실에 그 내년도 이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 해수 유통을 둘러싼 논쟁이 환경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 22번째 확진자가 부안을 찾은 것으로 확인돼 전라북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부안의 한 야영장을 이용했고 야영장 운영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영장 운영자는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9일부터 4일간 열기로 했던 군산 시간 여행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군산 시간 여행 축제를 회고하는 온라인 비대면 공모전과 축제 공간인 시간 여행 마을에 대한 홍보 이벤트는 계속 진행해 근대 역사 문화 도시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8일에 열리는 전주 한지 패션 대전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주시와 전주 패션협회는 오는 8일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에서 무관중으로 한지 의상 경연대회와 디자이너 초청 한지 패션 갈라쇼, 세계 민속 의상 한지 패션쇼 등을 열고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비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겠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약화돼서 서해상으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의 기압 경도가 강해지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낮 기온도 지난과 장수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앞바다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긴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다시 장기간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도 잦은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전북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집중호우 관련 뉴스 특보 보시겠습니다. KBS 뉴스 원솔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경기도에서는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은 기자, 비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쪽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경기도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250mm가 넘고 연천의 경우는 60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에선 이번 집중호우로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8명 가운데 7명이 흙더미에 매몰되거나 산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선 주민 3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저수지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저수지 낚시터를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장비 600여 대와 인력 4,000여 명이 복구를 위해 투입됐습니다.